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
지우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간 바람이라면 모르는 타인들처럼 아무 말 말고 가세요.
고려하네. 나와 같이 누구같이 물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려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우리가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주니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신호와 속도를 위한 단속반입니다. 시속 50km/h입니다. 우리처럼 사랑한 것도 못 가봤지라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사랑을 약속하던 그 옛날 못 가봤다. 신호와 속도를 위한 단속반입니다. 시속 50km/h입니다. 우리들이 헤어진 것도 못 신호와 속도를 위한 단속반입니다. 가봤지라네. 시속 기약도 50km/h입니다. 없이 헤어진 것도 못 가봤지라네. 서로 멀리 헤어져도 서로가 잊지 못한 조금만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잠시라도 정말 잊지 못한 곳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못 봐봐 그게 나 못 봐봐 못 봐봐 난 이제서 찾아온 곳도 못 봐봤지라네. 그리워서 찾아온 곳도 못 봐봤지라네. 그 소녀는 어디 가고 나
정치권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방기를 하고 이런 식의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 네, 정원처럼 전화오게 생겼네. 네, 저도 지난번에 그 5.18 유가족분들, 희생자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결국 이제 특별법 개정에도 노력하셔서 초대도 받으셨잖아요. 5.18 기념식 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을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발언만큼은 칭찬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혀 하셔서는 안 될 말씀 같고요. 이 자리에서, 이 참사 앞에서. 그 말씀 다 저도 한번 좀 한마디 보태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2구 참사 그 희생자분들의 그 명단을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네. 더 탐사 이곳에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큰 또 파장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윤성 기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취재를 좀 했습니다. 네. 그 덧탐사, 그 다음에 민들레, 네, 그리고 그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예. 싹 다 취재를 좀 했는데요. 우선 이 명단이 어떻게 보도되게 됐는지 경위를 좀 파악했더니요. 네. 우선 이 명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밝힐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덧탐사의 주장인데 덧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명단이 처음에. 전체 명단이. 예, 155명의 명단이. 예.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덧탐사를 통해서 민들레로 그리고 사재단으로 이렇게 이제 간 상황인데요. 네. 우선 덧탐사의 강진구 대표 기자의 주장은 네. 유족 동의 없는 공개가 과연 정당하냐라는 반대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BBC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 이런 매체들, 그러니까 해외 외신들은 유족들이나 주변인 취재를 통해서 사망자들의 어떤 사연을 스토리들. 이제 소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나 성별, 연령 등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틀 안에서 갇힐 일이 아니다. 우리 언론이 사명을 방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언론노조가 재난보도 준칙 11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서 피해자 보호나 신상공개주의에 볼 때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유족에 대한 사과와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실제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3항이 이 재난방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3조 3항, 4항, 5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하면 안 되고 또 인터뷰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뷰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예컨대 이제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 재난 방송과 관련된 그리고 또 재난보도 준칙에 따르면 이번 보도에 대해서는 좋은 보도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강진구 기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오늘 사재단에서 추모미사가 있는데요. 네. 김영식 대표 신부를 제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덧탐사 측에서 명단을 받고 그 사재단 내부에서 집행부 논의를 좀 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7시에 있는 추모미사 때 이제 카톨릭 안에 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명하면서 하는 기도다. 그래서 본인들은 한 분 한 분 넋을 위로하고 어떤 이것이 회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유족 중에서 오늘 그 천주교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김영식 신부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 이제 위령 기도 자체를 폐륜으로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것 자체로 오히려 준엄한 꾸짖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취재윤리 위반, 방송윤리 위반이라는 걸 확인을 해주셨고 법적인 부분은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장윤성 기자님은 해주셨지만 장승철 소장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렇겠죠. 이거 법적인 문제는 뭐 따져봐야 될 문제일 텐데 예. 정말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이 탐사 그리고 민들레 이분들 유족분들에게 일일이 확인을 했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유족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진까지 마냥 내보냈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이름만이죠? 그렇죠. 이름만 나왔죠. 네네. 지금까지는. 예. 그래도 일단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꾸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12구 참사를 이용을 하는구나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공격과 정쟁, 참사를 갖고 생명을 갖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유가족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습니까? 장윤성 기자님? 네. 결국 이제 유가족분들이 어떤 뜻인지 우린 짐작밖에 할 수 없고 각자 다를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지금 어떠세요? 취재 좀 해보셨으니까 유가족분들의 어떤 의사나 뜻이 모아지는지 일부에서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어떻습니까? 정수미 변호사하고 오늘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요. 네. 그 10여 분 정도 해당되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을 하기로 한 분들은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네, 거기 계신 분들은요. 그러나 몇몇 기자들이 그 취재한 일부 유족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가족들은 명단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같은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는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수미 변호사가 전한 것은 유족들이 지금 상당한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족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어떤 유족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이나 기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은 서로 연락할 길이 없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12구 참사 이후에 여당 내에서는 책임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수술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대해서 밀면 갈등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습니까? 갈등 분위기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다라는 모습만 보여집니다. 일단은 국정조사를 봐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국정조사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중진 의원들과의 반담에서도 일단은 조사가 중요하다, 수사가 중요하다, 국정조사 필요 없다, 그건 정쟁이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경질 아니면 해임 이런 것도 더 이상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같아요. 그냥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의원들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죠. 일단 공천부터 받아야 내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고 배지를 다시 한번 달 수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통령실의 출장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야? 라는 비판까지 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장윤성 기자님 참 가슴이 아픈 게 사실 정쟁이 없이 그렇죠? 유가족분들께서 추모 그리고 본인들이 입으신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와 회복 이렇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의 사명일 텐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뭉쳐서 이렇게 각을 세우면 유가족분들은 계속 힘들어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된 위로와 그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참사 앞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실 규명을 하고 철저하게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리고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권 안에서 계속 정쟁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참담해지고 암담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막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해야 되는 것. 저주 같은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어린이를 좀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당도 상당한 수준으로 야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이런 참사를 두고도 대통령 외국 순방을 두고도 이렇게 여야가 갈려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것. 정말 보기 안 좋다. 이거 참 오래 갈 것 같아서 더 걱정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각 당이나 각 진영을 지지하시는 국민들도 서로 갈리셔서 서로 싸우시고 막 그러던 온라인에서 특히 심하죠. 저 같은 사람들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저는 보수우파 쪽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었는데 최근에도 보수우파 애정이 있어서 그쪽에 비판적 이야기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갈리면은요 저 국민의힘 비판 못해요. 너 민주당 편이구나, 너 민주당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배신자 소리 국민파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곤란하고 힘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납득 가능한 타당성 있는 이런 비판을 해야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물 처리기 사면 좋을까? 몰라 알 수가 없어 써보기 전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웰릭스는 선체험 후구매 써봐야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 지금 홈페이지에서 홈체험 신청하세요. 이제 웰릭스 없으면 정말 난 몰라 웰릭스 행복한 가을 쉐보레가 준비한 특별 구매 혜택 트레일블레이저, 트레버스 등 최대 400만원 콤보 할부 할인 또는 72개월 무이자 할부로 올가을 놀라운 혜택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전시장에서 11월 한정,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미래에셋 증권에서 관리 중인가 봐? 넌 관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알아서 하지 개인연금 관리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리밸런싱 미래에셋 증권 개인연금 랩어카운트가 알아서 할게요 연금 이전도 쉽네. 미래에셋 증권에서 관리 들어가야겠다. 미래에셋 증권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을 꼭 읽어보세요 신체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갈수록 자산은 더 커져가니까 모두가 기다려온 올해 지프 최고의 혜택 지프 어드벤처 데이즈 11월 한 달 레니게이드, 체로키 등 모델별 최대 1,099만원 할인 그리고 다양한 혜택까지 지프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정경호 씨, 요즘 뭐지 떠오르는 커피가 있다던데? 당연히 새로워진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죠. 무지 부드럽고 깔끔한 무지방 우유가 들어갔으니 안 떠오를 수가 있나요? 지금도 올라가. 그냥 깔끔한 부드러움이 떠오르는 지금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기다림은 짧게, 혜택은 크게. 골프, 아테온, 티구안 올스페이스, 폭스바겐의 베스트 라인업을 지금 만나보세요. 최대 12% 할인과 특별한 선물 당첨의 기회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차원의 뉴스 하이킥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7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아임유어 에너지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그런지 다른 요일에 비해 정체 흐름이 많이 어렵진 않은데요. 오늘 사고 소식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구리반경 강변북로는 반포에서 한남대교 사이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나면서 처리 작업을 기다리는데요. 이 뒤로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 때문에 마포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후로는 차들이 많아서 강동대교까지 서 있습니다.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는 한남대교부터 천호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성수분기점으로 3차로 위에 사고 나면서 주변 역시 혼잡합니다. 분당 수서로도 5분 전쯤에 사고가 있었는데 수서에서 복정 사이 성남 방면입니다. 3차로 위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으로 들어오는 길 금천나들목 지난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목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건을 한 발짝 더 깊이 들여다보고 뉴스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소리 배정되었습니다. 연재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야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이돌 라디오 시즌3 DJ를 맡게 된 에이티즈의 홍중 윤호입니다. 넓고 깊은 아이돌의 세계 MBC 라디오 그리고 NC 유니버스에서 뱅디 쭝디와 함께 탐험해보세요. 아이돌 라디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당신을, 어제와는 또 다른 우리를, 편견 넘어 진짜 세상을, 나도 잘 몰랐던 나를 만나면 좋은 친구 MBC.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아이유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떠오른 소중한 그 사람처럼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엔 뉴스. 12구 참사의 부상자인 20대 한국인 여성이 어젯밤 숨져 참사의 사망자는 1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부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소방노조는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구 참사로 크게 다쳐 입원 중이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어젯밤 8시쯤 숨지면서 이번 참사의 사망자는 158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는 196명입니다. 참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부터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우선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헬로윈 안전사고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서 용산서 정보과장에 이어 오늘 서울청 정보부장에 대해서도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또 사고 당일 행적 논란을 빚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총경 등 경찰 관련 피의자들도 최대한 이번 주 중에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지 않고 관계기관 실무자들만 겨누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소방청 지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소방노조는 행안부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경찰력 배치와 구조상황 지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관련 법에 따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회에선 여야가 12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야권은 12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에서만 2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특검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의원 181명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돼 있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이상민 장관의 신문 인터뷰 발언을 두고도 용서 못할 망언이라며 즉각 장관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곤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계속 흘러나오는 등 검찰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억지 퍼포먼스라고 규정하며 황당한 광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서도 국민적 비극을 이용한 대한민국 흔들기이며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사적인 문자여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이따른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5%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우리 원 플러스 예금은 어제 한때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5.18%의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오늘 다시 연 4.98%로 내려갔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금리가 연 5%를 넘은 건 우리은행이 처음입니다. KB국민은행의 KB스타 정기예금은 오늘 1년 만기 기준 연 5.01%의 금리를, NH농협은행의 NH오런 이예금은 5.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행에 1억 원을 맡기면 1년에 세전 5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연 4.85%의 금리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조만간 5%대 금리 상품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에 잇따른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치솟자 주요 시중은행들까지 정기예금 상품 경쟁에 나선 겁니다. 19개 은행의 상품별 금리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겨울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올해 65세 이상 독감 접종률은 77%지만 60세 이상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률은 12.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은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유행해 제대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개인 면역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이번 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며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11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화물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유례 없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일시에 모든 산업을 멈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지역 13개 버스업체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KB운송그룹 계열의 경기 지역 13개 버스업체는 최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통보했습니다.
KB그룹 측은 12구 참사를 계기로 승객 밀집도를 낮추는 등 안전조치 강화 차원에서 입석 승차 중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들 회사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는 모두 1,400여 대로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44% 정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당뇨병 환자가 5년 전보다 23.2% 늘어난 인구 10만 명당 6,93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86만 6,500여 명이었던 당뇨병 진료 인원은 지난해 356만 4천여 명으로 7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 이상 증가한 것인데 남성 환자가 198만 6,200여 명으로 26.2% 늘었고 여성 환자는 157만 7,700여 명으로 22% 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3도, 부산 8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5도 가까이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부산 17도 등 11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3m, 남해 먼 바다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콜이 배정되었습니다. 결제되었습니다. 수많은 소리 속에 살지만 정작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아쉬워지는 밤. 여러분의 하루를 채울 그 이야기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김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마님 도령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든 동이든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뿐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킬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스팸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사랑꾼 김대경 씨가 같이 일을 못하고 계셔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건강부터 돌보고 일하는 게 맞는 거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네. 건강이 이제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안 맞는데도 나가서 일을 하다가 더 크게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치료를 하시고 나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서현두 씨가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던데 두 분은 좋아 보이세요? 아내분도 적적하실 텐데 얼른 퇴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장사는 벌써 14년, 18년 하니까 아주 단골 장사하다가 아주 잘 되던 장사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도 보고 싶고 다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아저씨 지금 잘 계시는가요?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많을 걸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나만의 차차차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원더풀 라디오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사연 좀 볼게요. 3794번님이 주간 근무 마치고 야간 근무까지 이어지는 월요일 밤입니다. 네. 근데 야간 근무가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래요? 조용하고 호젓하고 산속에 있는 회사라 풀벌레 소리가 정막을 깨워줍니다. 원래 시골에서 살아서인지 복잡한 도시보다는 이런 곳이 참 좋네요. 그냥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무척 행복하신가 봐요. 이분은. 너무 부럽네요.
그 자연 속에 회사가 있다니까. 이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신현정 씨가 팔에 반기부스 중이라 어제 타지에 있었던 후배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제가 첫 강의 나갔을 때 수업 열심히 들어주는 후배라 무척 예뻤거든요.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신혼 시절이 그리워야 하셨는데, 누구나 이제 신혼을 겪고 지금은 구원생활 아닌가? 구원생활 하실 텐데, 역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표정부터 좀 다르죠. 예. 자, 2013번님이 현디, 다 큰 아들 두 놈이 게임으로 싸우네요. 어떻게 진짜 다 컸습니까?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현디네도 집에 아들만 둘이라고 들었네요. 둘이 잘 지내게 하는 방법 없나요? 참고로 저희 아들들은 둘 다 20대입니다. 그 아들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잘 지내요. 이렇게 그냥 형 뭐해? 나 뭐해? 이렇게 잘 지냅니다. 자, 이번에는 강수지 씨 노래예요. 8289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시간일 뿐. 어차피 사랑이란 언젠가는 혼자만 되고 싶고 익숙해지기까지 필요